이제 우리 절에서 12월 달부터 새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북클럽을 이제 다시 예전에 하던 거를 부활해서 예전에는 이제 한 달에 책을 2권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2009년부터 한 13년까지 이렇게 했나? 한 100권 정도를 이렇게 그 해가지고 이렇게 배월 2권씩 이렇게 제가 추천하고 또 한 7, 80명 정도 됐을 거예요, 회원들이. 그래가지고 책을 사보고 했는데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뒀어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발언해가지고 다시 또 시작하려고요. 제가 이렇게 책을 추천하는 데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생각하듯이 여러 두고두고 읽어볼 만한 거, 뭐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줄 만한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신간들도 많이 선택을 하고 불교 서적만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기세관, 우리가 살아가는 세간을 기세관이라 하니까 이 기세관에서 이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도 하고 또 경제에 관한 것도 하고 생활에 관한 것들도 하고 뭐 그냥 문화에 관한 것들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그 유행하는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선택하고 할 거예요. 12월 달에 이제 선택한 책은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아마 이건 어쩌면 해마다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12번째 나오는 책이거든요. 해마다 이제 서울대 김난도 교수 진이 지필진이 여러 명 있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조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혼자 하기가 어렵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내년에 이제 전망이니까 혼자 해가지고 전망을 내면 이제 안 되잖아. 그래서 2007년 8년부터 해마다 이렇게 10월 말쯤에 편찬이 돼서 이렇게 출간이 돼서 나오는데 그 올해 어떤 것이 유행하고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됐고 또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 어떤 것이 유행할까, 또 주로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 소비자의 어떤 문화, 올해 어떤 것들이 소비됐고 내년에 어떤 것들이 소비될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정신문화보다는 이제 소비문화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것도 많이 책을 선택을 할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이제 뭐 만약에 젊은 아이라면 20대 30대라면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사람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고 시대를 읽으려고 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더 필요하거든요. 정신적인 건강을 이루는 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부처님의 마음 시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읽고 시대에 따르고 뒤처지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식과의 소통, 또 후배들과의 소통, 또 도반들과의 소통,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통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소통을 하지만 도움을 주고자 하려면 우리가 불자로 살아간다는 게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절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남에게 도움이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마인드도 훨씬 이제 밝은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읽지 않고 요즘에는 정말 빠르게 변해가잖아요.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는 게 방송 3사 우리 80년대 90년대 방송 3사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방송계도 다양하게 이제 펼쳐졌잖아요. 케이블 TV나 지금은 이제 종합 편성 채널도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적자들이 나고 있어요. 전부 다. 곧 있으면 망할 수도 있어. 어쩌면. 뭐 때문에 망하냐? 뭐 때문에 적자냐?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가 대세야 지금. 텔레비 보는 것보다 네이버나 다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유튜브 보는 거야 볼 수 있다지만 그걸로 미치는 영향이 방송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광고를 전부 다 유튜브다 올리지 KBS, MBC다 광고를 올리지 않고 JTBC나 뭐 이렇게 TV조선 이런 데다 광고를 별로 안 주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로 전부 다 광고를 주니까 방송계들이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하는 것은 내가 최소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 알아보지 않고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통하는 꼰대가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들이 새로운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밀레니얼 이런 말도 모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Z세대가 뭐고 X세대가 뭐고 밀레니얼 세대가 뭐고 이제 기본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이제 58세대 좀 이제 기성세대 또는 58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58세대예요. 70년대생을 X세대라고 했어요. 옛날에 X세대 막 그런 말 했잖아요. 70년대생이 X세대라고 그러고요. 80년대, 90년대 중후반까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는 Z세대라고 그래요. 굳이 이런 것들을 구분 안 하고도 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Z세대들의 소비 트렌드 내지 Z세대들의 마인드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한참 이제 고용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새로 신규 채용하고 있고 그런데 직장 상사나 아니면 고용주가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렇게 그 직원들하고 계속 다툼이 생기고 조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피해를 주는 상사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굳이 이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화합을 잘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이런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5년, 10년 이 책의 저자는 그래요.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는 게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빨리 변하나?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 너무 힘들지 않겠나? 한 2년, 3년 한 번씩 내야 되지 않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대. 근데 책을 내면서 보니까 1년에 2번 내야 될 것 같아. 정말 빠르게 변해가니까 1년에 2번을 내.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데 우리는 계속 이제 옛날 생각만 하고 있고 추억의 7080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무력파음이 일어나고 언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고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식 간의 얘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의 사고 방식을 모르니까 이제 그들의 언어를 모르니까 생기는 이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돕고 싶잖아.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면 돕는 사람보다는 이게 이제 부담 가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야 이제 부모님들을 대할 때, 어른들이나 선배들을 대할 때 이게 짐으로 대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괜히 사회의 짐이 되는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사회의 짐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써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자꾸 배우고 또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최소한 짐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생각이 젊으면 그러면 더 허리도 더 꼿꼿하게 하고 말도 더 또박또박하고, 그래서 나이가 80이 돼도 정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노화되면, 생각이 경직되고 뭘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빨리 늙게 돼요. 아주 빨리 늙어서 정말 사회의 짐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현재 시대에 대한 거, 또 역사에 대한 거, 또 경제에 대한 거, 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이런 이야기들을 폭넓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책을 읽겠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식을 좀 확장하거나 아니면 확장은 못 하더라도 경직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더 배워야 되니까 다시 이제 책을 북클럽을 열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트렌드 코리아 같은 이런 거 하고, 1월 달은 이렇게 그 스님의 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2권이나 3권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달에 책 해서 그 달은 이것만 읽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권이나 4권을 가지고 본래 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는 방법도 있지만 중간에 딱 열어가지고 중간부터 보는 방법도 있고요, 끄트머리부터 보는 방법도 있고요, 한 개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2개, 3개, 4개 이렇게 여기 쪽 이 책 조금 읽다가 좀 읽다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책 좀 읽다가 그렇게 해가면서 여러 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현대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스님들의 그런 지혜의 말씀, 또 이런 것처럼 시대를 읽는 거, 또 뭐 경제에 관한 거, 뭐 법에 관한 거, 아니면 대중문화에 관한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한 거 같은 거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북클럽을 할까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북클럽 가입해 주시면 더 좋고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여러 책을 자주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책은 이제 크게 2부분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작년에 예상했던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는 거. 항상 10가지 트렌드를 정해요. 이제 2020년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유행하거나 소비 트렌드가 될 것 같다. 그럼 작년에 이제 2018년에 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반부에는 2018년에 예상했던 것들을 이제 봐라 이 책에서 그래 왔잖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줘요. 올해는 정말 2018년 예상대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 예상이 이제 한 8, 90%는 적중해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10년 후에는 적중하기가 어려워. 10년 후에는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내년은 이제 올해 거를 잘 분석을 하면 내년 거는 80% 정도는 맞출 수가 있죠. 나머지 20%는 변수니까요. 그러니 작년 것을 작년에 예상했던 것들을 올해 쭉 이야기를 한 3분의 1 정도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내년 거를 어떻게 변해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작년에 이제 어떠한 예상치도 있지만 작년에 무엇이 많이 팔렸나?
그 핸드폰이 많이 팔렸다란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이런 특별한 이제 2018년, 19년은 이런 것이 주로 유행했다. 유행하고 많이 팔리는 거랑 달라요. 그죠? 핸드폰은 맨날 많이 팔리잖아. 그래서 핸드폰이 많이 팔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몇 년째 많이 보고 있잖아. 유튜브를 많이 봤다 이런 게 아니라 작년에는 무엇이 많이 팔렸다. 또 어떤 걸 많이 했다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작년에는 괴상한 음식이라고 이색 상품 뭐 이렇게 첫 번째 들고 있어요. 괴식 및 이색 상품이라는 것은 흑당이란 게 있었나? 흑당하고 이제 이렇게 마라 뭐 이런 거, 마라탕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뚱가롱, 마카롱을 알겠는데 뚱가롱 이제 뚱가롱이나 이제 흑당이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가 이제 많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걸 찍으면서 그 인증샷 찍기가 상당히 이제 좋은 거예요. 또 경쟁하는 거. 누가 마라탕을 또 그 몇 개 먹나 하는 경쟁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마라는 매운 거거든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괴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행한 것들이 지방에 우리까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것이 유행했는지. 내가 시내를 별로 안 나가고 내가 학생들을 잘 모르니까 무슨 흑당 이런 것들이 유행했나? 뚱가롱 이런 게 유행했나? 애들 엄마들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뚱가롱이 뭔지 모르고 마라탕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른 척은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들은 적 있다라고 이제 마라탕 이런 거 들어봤다고 흑당 이런 거 뚱가롱 이런 거 들어봤다고 이제 마카롱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직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중에 마카롱이 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보면.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유행했던 게 대형 SUV가 유행을 했대요. 뭐 대형 SUV보다는 그냥 승용차 타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특이하게 이제 올해는 대형 SUV를 많이 사람들이 샀대. 다른 때에 비해서 42시간 이상 52시간 근로제를 통해서 여가 시간이 많아졌다며 주로 40대에서 제일 많이 샀대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올해 나왔잖아요. 주문이 폭주해서 25,000대 선주문 나와가지고 11월 달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대. 지금 11월인데? 하여간 그 몇 달 후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그 다른 회사의 뭐 렉스턴이라든지 모하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그런 SUV가 또 장점이 뒤에 달고 다닐 수 있다고. 이제 뒤에 뭐 달고 다니잖아요. 캠핑카 이런 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런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제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배송 서비스, 특히 새벽 배송이 이제 올해 굉장히 유행해 가지고요. 이 새벽 배송 시장이 2015년도만 해도 한 100억 원 시장이었는데 2018년도까지는 18년도에 2천억 원 시장으로 아니 100억 원에서 2천억 20배나 또 아니 4천억 원으로 2018년 40배 났대요. 그리고 2019년은 8천억 원 시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새벽 배송이 뭐냐면 신선 배송이잖아요. 이 과일 가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과일 가게하고 채소 가게. 옛날에는 과일 가게, 채소 가게가 그렇게 이제 다른 인터넷에서 이제 구입하는 그런 데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건 뭐였어요? 이제 주로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뭐 공산품을 많이 주문했잖아요. 처음엔 옷도 주문 잘 안 했어. 옷은 입어봐야 된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옷까지 주문하더니 지금은 이제 과일, 채소까지 주문하네. 그 새벽 배송 해가지고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배송 서비스 딱 눌렀는데 1시간 만에 딱 배송이 퀵 배송 해가지고 1시간 만에 각 그 배송 회사들마다 그러니까 판매 회사들마다
앞을 다투어서 얼마나 빨리 배송하는지를 다투어 지금 이제 했다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뭐 나는 이렇게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배송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더 발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파는 사람, 채소 파는 사람은 빨리 온라인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계속 그냥 뭐 이렇게 모바일 이런 거 안 하고 배달 서비스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문 닫아야 돼요. 내가 과일 가게 하고 있으면 채소 가게 하고 있으면 빨리 돈을 얼마나 들여서라도 이렇게 그 배송 서비스들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송 서비스는 대형 메이저 회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해요. 대형 뭐 11번가나 뭐 GS나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도 소상공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그 택배 계속 싸고 그런다니까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내고 그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진입 장벽이 이렇게 낮아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자영업이라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걸 접목하지 않으면 그럼 도태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프라이어기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네. 재작년에 비해서 수천 프로 이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에어프라이어기하고 삼신가정. 왜 삼신가정이라 하냐면 삼신가전이에요. 세 가지 신이 내린 가전이라고. 신이 내린 가전. 얼마나 좋으면 신이 내린 가전. 로봇 청소기하고 의류 건조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지? 설거지 해주는 거 있잖아. 식기세척기하고 이게 신이 내린 가전이래. 왜냐하면 가사 노동을 대폭 줄여주니까 사람들이 반복적인 이런 귀찮은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구입을 한대요. 에어프라이어기도 손쉽게 요리를 할 수가 있고, 특이하게 요리를 하는 제품이 이제 이게 에어프라이어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로봇 청소기나 식기세척기나 이제 그 건조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시간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세탁기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편해졌다고 그러는, 나는 별로 그런 거 정말 그런가? 그래서 이제 세탁기 나오면서 주부들이 하는 일이 반으로 확 줄었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주부 혁명이 일어났다. 세탁기 이제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삼신가전도 신이 내린다는 것이 이제 신이 대신해 주니까 내가 시간이 많아지는 거야. 다른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 위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크게 인기가 더 많았다라는 것이 삼신가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써보고 싶은 생각이. 그 다음에 인플루엔서라고 해서 인플루엔스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플루엔스라는 게. 그래서 인플루엔서라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인플루엔서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나 뭐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유튜버나 SNS, 이제 인스타 스타, 뭐 이렇게 페북 스타, 그리고 이제 또 유튜버 스타, 이들을 이제 이렇게 인플루엔서라고 그러는데요. 몇만 명 이상, 또 몇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들도 이제 권력이 되는 거고 파워가 되는 거잖아요.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이건 앞으로도 내년에도 역시 굉장히 두드러지게 활동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올해 하여튼 그게 유튜버나 이제 그 인플루엔서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검색을 하는데 1위가 저거더라고요.
그 EBS 그 인형 있잖아. 펭귄. 펭귄 이름이 뭐였지? 펭귄 이름 몰라요? 아, 이렇게 세상에. 아유, 감감. 왜, 펭귄 이름 있잖아요. 뽀로로 말고 요즘에 나오는 펭귄 있어요.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여러분들도 모르는군요.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펭귄. 여기 뚱뚱. 뽀로로는 옛날 사람들이나 뽀로로 친 옛날 사람이 뽀통령 그 옛날 말이에요. 이제 새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뭔데? 예, 그런 것들도 역시 인플루엔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출시 상품, 뭐 이렇게 복고풍, 레트로라는 게 복고인데요. 이제 레트로하고 뉴하고 조합을 해서 뉴트로라고도 해요. 뉴트로 상품. 뭐 이렇게 진로 소주 같은 게 새로 복고 옛날 거를 다시 이제 복제해서 그대로 했는데 인기가 많았다. 뭐 해피라면도 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예를 들던데 어쨌든 이렇게 58세대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58년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도 구매력이 옛날보다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추억의 상품들이 이제 올해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기반 플랫폼 해서 지역의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또 지역의 중고거래 장터, 중고마켓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분화돼서 이제 옛날엔 사이트만 했지만 직거래 장터로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서점들도 대형 서점보다는 신기하게 지역의 조그만 서점이 올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네요. 지역의 조그만 서점들이 각자 자기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역의 문화의 어떤 그걸로 됐다고.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친환경 아이템, 친환경 올해 뜨거웠죠. 이렇게 우리 이제 스타벅스에서 빨대도 이제 종이로 만든 빨대, 옥수수로 만든 빨대 뭐 이렇게 한다 하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 권유하기를 일회용품 쓰지 말자, 이제 머그컵을 쓰자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많이 하고, 그래서 카페에서도 이제 그 일회용 용기를 안 준다 뭐 이런 한참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살기, 이거야말로 이제 유럽에서 많이 했다라는, 유럽 사람들은 한 달씩이나 뭐 이렇게 휴가를 내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태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중국에 일본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 전설로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특히 올해 그런 사람이 많이 늘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이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 호캉스족들도 올해 특별히 더 많이 늘고 더 이슈화가 됐다라고 그래요. 호캉스라든지 한 달 살기라든지 SUV라든지 이런 것들은 52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근로제라든지, 또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선진국에 이제 우리가 합류하면서 여가 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또 나 자신에게 또 투자하고 싶다. 세상에 호텔에서 하루 동안 잠깐 누릴 호텔에 있는 풀장이나 호텔에 있는 뭐 이제 사우나라든지 호텔에 이용하는 이런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호텔에 가서 나 같으면 돈 아까워서 못 하겠어. 이게 벌써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우리 같으면 돈 아까워서 못 하잖아, 그거를.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뭐 한다네요. 그 몇십만 원 들어도 한다네요. 그렇게 한대요.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을 더 중요하게, 내 삶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2019년대 유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019년도에 작년에 예상했던 것들을 줄줄이 한 다음에 2020년 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책을 선택하는 것은 이런 책들도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경제나 문화도 불교뿐만 아니라 선택을 할 거니까요. 앞으로 황룡사 다니면 더 유식해지겠다.
같이 열심히 해서 지혜를 완성해 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뭔가를 우리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그것만 막 연구한다고 해서 그 지혜가 더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생활 속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지혜 생활 속의 지식을 접하면서 그것을 현실감 있게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부처님의 지혜에 더 가깝지 않나. 또 대승적인 지혜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잘 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네.